정치권의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승주 전 국회의원 또 현균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국감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정리하고 이후에는 좀 전술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전문 분야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씩 좀 치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국감장에서 있었던 예를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환노위가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윤건영 의원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이 과정들이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이 과정을 좀 보셨나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봤는데 사실 어찌 보면 마치 이제 인사청문회나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하는 모습이었죠. 네. 경사노위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이제 논란이 될 거로 예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에 사실 노동운동도 했었지만 그 이후로 완전히 이제 극으로 가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집회에 나와서 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사청문회 원래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거의 인사청문회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수준이었다. 자, 이제 녹취가 좀 준비됐는데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관련 이슈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윤건영 의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은 잘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오늘 이 글을 처음 봤는데요. 생각의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 점은 그 맥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맥락이 아니라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의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왜냐 답변을 듣고 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런 느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분명한 사과를 넣고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 발언만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네, 이후에는 지금 퇴장까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 국감도 해보셨고 국방에 많이 계셨을 것 같긴 한데요. 국방위에 4년간 있었죠. 자, 오늘은 약간 그 청문회 성격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찌 보면 이 사회 통합을 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도 한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김문수 우리 위원장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3선 하시고 또 도지사를 경기도지사 재선했고 예. 또 젊은 날에 노동운동의 하나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죠. 예. 정치판에 들어온 지 한 30년 되니까 과거 발언을 하나하나 끄잡아내면은 거기에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네네. 오늘 두 번째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과거 발언에 대해서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국회의원 시절에 완전 국회의원으로 질문들이 저렇게 나오면 국회의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개강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은 네. 최근에 9월 17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2013년에 고영주 검사죠. 과거 검사를 하다가 박문진 이사장을 하시는데 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2013년 1월에 발표를 했는데 2015년에 날짜를 기억하시네요. 예, 2015년에 문재인 당시는 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까? 네. 그 국회의원 시절이죠. 예, 당대표. 예,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예, 그 재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진행되다가 최종심이 이제 무죄가 났어요. 예, 무죄는 판결문 1심과 1심에서는 3천만 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3천만 원 벌금을 내라. 네. 2심에는 또 1천만 원 내라 이렇게 예. 됐는데 최종 법원에서는 이 오경심 대법관이 예, 그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개인의 의견, 예. 평가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적시를 구성 요소로 하는 범죄 구성 요소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무죄를 판결했어요. 예, 아마 오늘 의견을 물었는데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했을 때 네네, 아마 김문수 위원장은 이런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서 솔직하게 저 성격이 담백하고 솔직한 분이거든요. 예, 과거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은 과거의 자기 생각을 단번에 국회에 와서 예. 본인도 국회의원 생활했으니까 통상적 국회의원 질문하면 존경하는 뭐뭐뭐 의원님 예, 예, 이래가 대답을 예. 하는데 그런 데서 좀 솔직히 담백하게 했는데 국회의원 입장에서 조금 또 개강되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김문수 예, 예. 의원 입장에서 당장 과거 발언을 전면으로 가기보다는 나중에 또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한 이후에 또 이제 아,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럼 이게 자리가 진짜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회의도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인데 일부에서는 분명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예. 이제 노사정 위원장이죠. 그 특히 주요 업무가 뭐 경제사회 위원장이지만은 사회위원장이지만은 이 노사정 합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소임을 생각할 때는 업무에서는 다른 의견을 많이 듣고 예. 유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예, 오늘 예. 이 부분은 질문을 처음에 대답 잘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 나중에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대법원 판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는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그렇죠. 이제 네. 했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대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좀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명예훼손 사건이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산주의자 부분은 이제 어쨌든 뭐 무죄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근데 이제 또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부분은 또 유죄 받은 판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약간씩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표현의 자유가 폭력배 인정돼야 되지만 우리가 김일성주의자, 뭐 빨갱이, 뭐 종북 이런 거 사실은 뭐 굉장히 어찌 보면 낙인 찍는 거거든요. 그동안 계속 민주당이나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공격해왔던 게 항상 그런 거였고. 네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경선의 위원장 되신 분이 국회 와서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얘기한다. 예. 그럼 좀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법적인 걸 떠나서요. 이게 사실은 뭐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 명예훼손 안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모욕죄 같은 것도 아주 심한 욕은 모욕이라 그러지만 예. 지금 이 땡땡 저 땡땡 같은 거는 또 모욕이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런 얘기를 원래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나 아니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 안 받기 때문에 다 용서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당연히 국회의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이걸 예를 들어서 모욕죄가 되냐 안 되냐 이 논란이 아니라 예.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아마 경선의 위원장 계속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과를 할 때도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예. 복잡할 게 없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럼 차라리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한 어떤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 여러 가지 모욕감. 예. 무슨 여러 가지 모욕감이 있겠습니까? 모욕감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자존심 이런 걸 상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할 때도 약간 뒤끝이 애매했는데 예. 사과하고 나서도 지금 얘기에 대해서 뭐 신영복 존경한다고 했는데 신영복 존경하는 분 많습니다. 저도 뭐 존경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예. 해서 제가 김일성주의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서를 달긴 했어요.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러면 김일성주의자다. 그럼 대한민국에 신영복 존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 다 김일성주의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될 발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상훈 위원장 계속하기 힘들 거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아마 법적인 조치도 취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자꾸 하는데 정치권에서 예. 저는 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되니까 고발이 너무 남용되는 것 같아요. 남용된다. 남용되는데 예, 예. 지금 답변 내용들을 쭉 보면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심경에 있는 말을 했는 거죠. 했는데 김일성주의자라고 할 때도 그 고영국 그 재판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예, 예. 그때 재판의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은 고영주 검사가 불임 사건 수사했어요. 예. 수사 검사를 했고 이 불임 사건의 변호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예. 그 본인이 그 불임 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 예. 확신에 가까운 자기 의견을 가졌는데 예. 저도 오기 전에 이제 언론에 살짝 보니까 예. 신용복 씨를 누구보다 저는 신용복 씨를 잘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대학교 1년 선후배, 학과 1년 선후배 사이로 예. 신용복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저 김문수 예, 예. 위원장이 예. 잘 알기 때문에 신용복을 존경한다면 예. 김일성주의자다. 이것도 전제를 붙였기에 개인의 예. 의견을 볼 수 예. 있지. 이게 이제 모욕이라는 것도 예. 개인에 대한 모욕보다 국회 권위를 훼손했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국회의원은 또 거기에 따르는 네, 그 네. 법적 조치 취할 권한이 있고 예. 또 자기는 또 확신에 따른 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각자의 역할을 예. 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은 뭐 차지하고요.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국민 감정이라든지 국민 감정이 아닌 야당 의원의 감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김문수 위원장을 향해서 총공사를 펼친다면 이게 전국에서 굉장히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국회에서 예산 심사도 해야 많이 있잖아요.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도 같은데요. 이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 뭐 지금 해임 건의안이 박진 외교장관인데 해임 건의안이 사실 그 위에 조금 진행되고 그 좀 전국에 좀 하나의 장애가 만들어졌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언을 전체를 못 봤어요. 네, 못 네, 봤는데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가 솟는다 하지만 좀 격노할 상황이지만 이것이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네. 국회 권위 실추까지 이렇게 논의할 사안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러나 예, 아무튼 예. 뭐 본인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저는 좀 한 말씀 드리면 이분도 사실 예전에 노동운동 하던 분이잖아요. 급진적인 노동운동 하고 굉장히 노동운동의 대부로도 유명하던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당시에도 본인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안다 그러면 본인이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그대로 있습니까? 본인은 이 좌에서 극좌에서 극우까지 완전히 변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알던 사람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나는 바뀔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 알던 사람 그대로다. 예. 그렇게 어쨌든 단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는데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그분한테 김일성주의자다 이래 버리면 예. 사실은 이거는 본인이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태극기 집회 나가서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 약간 구구적인 행보들에 그렇죠. 대해서. 갖고 예, 있는데 예, 예. 그 상태에서 경산호위라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이게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뭐 갖더라도 그런 예. 뭐 표현이라도 좀 자제한다든지 아니면 예. 기본적으로 국회 나오면 의원 개인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그런 게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라고 해서 그냥 다 얘기해 버린다. 그러면 뭐 지금 이게 사회적인 태합이라는 게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아마 계속 이 업무를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근데 보고 지금 자꾸 예. 낙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낙인 찍히는 걸 싫어하고 또 낙인 찍어서 안 된다 이런 논리에서 맞춰 보면은 김문수 위원장을 극우로 낙인 찍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두 분보다는 제가 김문수 의원을 예. 최근에도 자주 만났고요. 그 예. 임명되는 날에도 제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어요. 예. 어떻든 이전에 예. 어쨌든 자주 만나보면 자유주의자죠. 철저한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이분을 만나면 성적이 어떠냐면 굉장히 솔직 담백해요. 예. 있는 대로 솔직하게 좀 정치인답지 않은 솔직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럼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나요? 그런 거 궁금한데. 예. 아니 이런 뭐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감추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또 대부분의 정무직 공무원들 같으면 존경하는 의원님 해가지고 예. 그 의원의 그 여러 가지 그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매끄럽게 넘어가려 하는데 예. 잠시 생각하시더니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의원에게 모욕 주려는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은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예.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도가 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솔직한 그 자유주의자로서 예.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 것이 충돌한 게 아니냐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뉴스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발언인지 예, 전체를 그렇죠. 못 받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이 주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원 그 국정감사가 어제 참 뭐 뜨겁게 네. 뭐 일어났고 그 과정 속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과의 문자 주고받은 이 내용이 어쨌든 뭐 핵심 요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공수처 고발이 네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건 한번 법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감사원에서 뭐라 하고 있냐면 결국 이제 감사원법 12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주요 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기 감사만 승인 받는 거고 수시 감사는 승인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건 해석입니다. 법에 나온 건 아니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말 중요한 감사 사항은 다 수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정기 감사는 그냥 하나만 감사하고. 그럼 이제 감사위원회는 유명무실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장 감사라든지 지금 서해 이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같은 거는 수시 감사라고 얘기하면서 감사위원회 안 거쳐도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예. 주요 감사 계획이라 그러면 지금 대통령, 국정원장, 권익위원장 감사한다는데 그걸 주요 감사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예. 수시 감사기 때문에.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 권한 없이 하는 거거든요. 절차를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당한 사람 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법한 감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네. 사실은 감사원이 그동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행상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중요한 감사들은 그냥 수시로 돌려가지고 감사위원회를 회피하고 중요하지 않은 감사들은 그냥 정기 감사라 해서 감사위원회 받고 이러면 감사위원회 설치 의미가 없어요. 임의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수시냐 아니면은 정기냐 구분은 아니거든요. 예. 중요하냐 아니냐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시냐 정기냐 요걸로 이제 구분하고 있어서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제가 한번 뭐 법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그 생각해서 아마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이 감사가 시작되는 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비리가 발견됐을 때 감사 청구를 하는 게 있고 공익감사 청구가 있고 뭐 제보가 들어오거나 또 감사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공익감사가 되죠. 공익감사가 예, 되고 또 이저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또 감사 개시를 결정하는 게 있고 예. 이게 이제 연말에 국회 감사위가 하는 게 있고 네. 제가 관행이었든지 어떤 간에 그 감사원에 일하는 분들하고 쭉 이 문제를 한번 들어보니까 예. 뭐 전혀 그 감사 개시하는 데 있어서 국회 청구 감사든 공익 청구 감사든 감사위원회 감사든 예. 감사의 시작의 권한은 감사원장한테 있고 원장의 지시 해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게 유병호 총장의 문제보다도 이게 촉발시킨 것이 이제 문재인 문자.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질의한 예.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걸 왜 감사위원회에 예. 의결 안 하게 했냐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서면 감사 하도록 돼 있고 서면 감사 가장 예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예우를 통해서 서면 감사를 하고 예. 또 실무지를 보내서 감사를 하는데 예. 이게 6월 중순에 6월 17일인가에 그 서해여민 피살 사건에 대해서 예. 감사가 진행되었어요. 예. 감사하다 보면 참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예. 감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감사 개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예. 의결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그 이 문제가 약간 혼돈이 되는데 유병호 총장 문제하고 다른 문제지만 예, 예. 감사 개시 문제는 크게 불법적이거나 관행이 벗어난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원과 관련된 문제는 좀 세 가지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 부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냐, 그리고 서면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상의 어떤 임의와 뭐 수시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수시인지 이게 어떤 뭐 제보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갑자기 잊었습니다. 상시인지 아니면 정시인지, 예, 그거를 또 통해서 보는 것이 또 있는가 하면, 자 그리고 이제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그 문자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것 어떻게 노출이 됐으니까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사실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뭐 핸드폰 이런 사실 것들은? 핸드폰 자체가 뭐 예. 어떤 범죄 문제 되지는 않죠. 네. 지금 범죄 문제 되는 거는 예. 말씀처럼 이제 감사원법 위반이 되면은 그게 예. 이제 직권남용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추가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공직자 7천 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5년치 그 아, SRT 그 부분도, 자료를 예, 달라 그러지 예. 않습니까? KTX랑. 근데 문제되는 건 이런 거죠. 민간인 시절도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인 시절의 거는 안 되거든요. 감사원은 예, 결국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지 민간인은 못 합니다. 그러다 감사원은 보니까 일단 그건 빼고 본다고는 하지만 예. 근데 이제 다 제출했다라는 게 예, 나오고 예, 있잖아요. 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문제되는 거죠. 더구나 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7천 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사라는 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제보가 있거나 말씀처럼 어디 뭐 누가 신고를 했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7천 명이면 대부분 모든 공직가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5년치 내역을 다 달라. 예. 이런 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예전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도 보면 대부분 예산 관련이었어요. 예. 뭐 금강산 댐이라든지 무슨 무기 수입 관련이라든지 예산 관련. 그렇죠. 율곡 비리라든지 이런 예. 거였거든요. 예산 예. 관련했습니다. 물론 감사원은 예산 관련이라든지 직무도 할 수 있지만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 감찰인데 네. 직무의 감찰인 경우는 명백하게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이분이 실족사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선택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알 네.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더구나 발견된 거는 NL을 넘어서 했거든요. 네. 그럼 그 당시에 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그것도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런 걸 감사원이 감사한다. 저는 사실은 안 맞다고 봐요. 감사의 영역을 좀 넘어서 그렇죠. 넘어선다. 이게 정치 영역입니다. 예. 정치 영역이고 이걸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한다 그러면 앞으로 예. 사실은 국회에서 뭐든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직무 감찰 범위에 예. 이런 까지 들어가느냐. 저는 조금 감사 자체에 처음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려고 근데 했는데 더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 안 받아보셨죠? 예. 저는 국방부 차관할 때 예. 공공기관에서 감사 많이 받아봤어요. 네, 네. 감사라는 거는 적법성, 직무와 관련해서 많은 감사를 받죠. 직무와 관련해서 많이 직무와 받는 관련해서 거죠. 그 예. 직무에 맞는 일을 했느냐, 직무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적법한 거냐 이걸 따지는데 지금 서해 공무원 그 사건과 관련했던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하는 대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월북으로 간주하고 월북으로 간주하고 그런 조치들이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실이 안 나왔어요. 감사 결과가. 예. 그걸 결정하는 데에서 NSC 회의가 열렸고 예. 또 거기에 따르는 대통령 포함 관련자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편향되게 감사하겠습니까? 이 진실을 가지고 중간 감사 결과가 네, 네. 이번 16일 이제 나오니까 예. 그 감사 결과에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중에 그 가족들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진실을 규명해달라니까 진실을 규명하는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모두 관련자들이 협조하면 되는 거예요. 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감사의 대상이 예. 사망 원인이 아니고 예. 그 정부 조치의 적법성을 따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적법성. 예, 알겠습니다. 14일에 이제 뭐 발표가 나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앞으로 더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얘기 뭐 많이 결론은 했고요. 어느 정도 나 있다고 봅니다. 뻔해요. 있다고 왜냐하면 보고요. 대통령이 또 뭐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제 예. 있다고 나겠죠. 예, 지금 오늘 말씀하신 뭐- 것처럼 예. 뭐 월북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뭐 단정했다. 근데 해경이 이미 발표해버렸잖아요. 예. 해경이 그 전에는 이제 월북 추정된다 했다가 증거 없다 했으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나겠죠. 명백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구할 수 있었는데 뭐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